구독자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짬뽕이 그리워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얼큰한 소주에다가. 우리 얼큰하고 화끈하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여러 경쟁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짬뽕 선택하시는 분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 짜장면 윤짜장이 좀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헛발질 좀 하시는 바람에 이분이 임금왕자도 새기고 나오고 전두환도 쿠데타하고 5.18 빼놓고 정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사실 호남표에서도 지금 상당히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서울 경기라든가 이런 중간층들이 대거등을 놀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드디어 지금 27일 날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 동시에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뭐 우리 이제 여론조사 본선은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론조사 50하고 당원 50 이렇죠. 사지 선다가 이재명 뭐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지 선다. 아니 그 사지 선다가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지 선다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계속 이제 4명 다 올려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심상정 안철수까지 넣었어. 그게 사지 선다고. 그다음에 1대1 대결은 그 이재명 대 국민의힘 4명을 후보 4명을 각각 1대1로 붙여서 하는 거였죠. 근데 1대1로 대결에서는 사실은 그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뭐 홍준표, 원희룡 후보까지 심지어 원희룡 후보까지 1대1 대결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지금 조사 나왔었어요.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음식 이야기하다 자꾸 빠져나가는데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얼큰한 거 칼칼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동 먹지 말라고 짬뽕 시키겠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짬뽕이라고 붙인 게 적절한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죠. 자극적이고 얼큰하고 시원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검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정말 이분도 자수성가를 했고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정말 이분처럼 화려하고 참 이 경랑의 파도처럼 이렇게 살아온 분이 없어요. 그 화려한 정치 경력이 아마 홍준표 후보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정당의 당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통령 출마도 했고 뭐 한때는 또 당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하면서도 꿋꿋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를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장점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 한 서너 가지 때문에 이분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뭐 아까 치명적인 3가지는 아주 듣고 싶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첫째 하나 무대뽀. 무대뽀가 살아온 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줄을 잘 못 서요. 태생적으로 줄을 서고 뭐 이래 질서 있게 이게 안 되고 돌파력 저돌한 그러다 보니까 막말 이미지가 있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내가 나오는 대로 말을 뱉는단 말이에요. 그게 막말 이미지로는 나쁜 막말, 이미지로 굳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순응을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항상 당내에서 비주류야. 비주류. 내가 세력을 거느리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순서를 밟아 이렇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비주류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 특히 그런 여성들한테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이미지. 그 다음에 뼈아픈 거는 당 대표를 하면서 크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뭐 저도 그게 관련이 됩니다만은 2018년도에 완전히 뭐 저도 그게 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뭐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밖에 못 건졌으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에도 의석을 얼마나 내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의 이 본산에서도 자리를 내줄 정도로 개판이 됐다고. 그게 결국 이분의 100가지 좋은 점 보다도 치명적인 몇 가지의 단점 때문에 이게 다 흥크러진 거예요. 근데 뭐 장단점 뭐 잘 들었는데요. 그 2030의
지지가 뭐 어떤 네. 보수 내에서는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또 뭐 어디 있습니까? 이 장단점과 비교해. 이제 이분이 이제 사이다잖아요. 사이다라는 사이다라서 거죠. 그런데 네. 아니 홍카콜라 이제 사이다가 이재명이 사이다고 이분은 콜라네. 잠깐 보니까 콜라인데 홍카콜라인데 사실 이분이 아까 홍반장 이야기하는 게 같은 그 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친구도 부족하고 쉐도 부족, 친구가 부족하고 쉐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막말 캐릭터 뭐 그렇고 했는데 저는 사실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 친구가 부족한 게 뭔가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예전 친구들하고 척을 많이 져버렸어요. 심지어 뭐 정치적인 그 분들을 보면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때로는 정치인이 이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가야 친구가 생기고 동지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정치 동지도 안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단한 그 콜라하고 순발력, 속소는 이런 게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구시대 마초 리더십도 있는 데다가 지금 이게 사실 저는 그 여론조사라는 거 사실 뜬구름이거든요. 늘 그렇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당원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것도 물론 이분이 뭐 지금 지난번 총선 때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당 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지금 캠프에 현역 의원이 2명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동족 사례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보궐선거에서도 이 사람들이 다 친이계예요. 같은 친이계인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박영준 후보를 씹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다 많사했거든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홍 후보가 네. 그 주변에서 워낙 그런 이야기 아이 많이 맞아요. 하니까 K대 선배 아이가 예, K대 선배. 많이 하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은 뭐 선배들이 그 홍 후보 그 뭐야 좀 막말하는 거 그거 좀 고치면 안 되나? 좀 점잖하게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 마누라도 맨날 내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뭐 우리 마누라 보고 한 이야기가 그럼 네가 정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거든요. 제가 또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 워딩 자체에서도 아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예,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지난 총선 때 그 홍 후보의 그 영남고등학교 선배이신 전서훈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홍 후보한테 그런 말을 못 하니까 제발 좀 그 후보한테 잘 시키달라. 선배인 당신이 가서 이야기해라. 딱 하니 상당히 기수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거든요. 그분이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컥 화를 내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지금 삐져가지고 그분도 삐져가지고 요새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원희룡 후보를 제가 원희룡 후보인지 윤석열 후보인지 그 사람 쪽을 지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서로겠네. 그래 어쨌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그 본인이 약점인 줄도 알고 계시면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독특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장 환경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독고다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니 저는 그거에 딱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홍 후보하고 상대인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똑같이 저는 그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또 결이 다른 포퓰리스트이긴 한데 저는 두 사람 다 포퓰리스트로 생각하는 자체가 순간적으로 상논에 따라 말을 계속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홍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말에 대한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대통령 말이 사실 법을 앞서잖아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통령 그 권력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 사람 다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함부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대통령님, 지금은 마음대로 내뱉어도 돼요. 대통령이 오고 나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국민들은. 뭐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우리가 야당 후보로, 국힘의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할 때, 이런 가정을 두고, 이제 이 선거의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날지 한번
뭐 계략적인 구도를 그래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 지금 그 고민이 이걸 거예요. 본인이 지금 당내 경선 캠프도 지금 꾸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전투에 아주 능한 맹장입니다. 덕장은 아니에요. 맹장 자기가 잘해. 전투는 이겨. 근데 큰 전쟁판에서 뭐냐면 각자 역할을 줘야 되고 각자가 맡은 자기 책임하에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왜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가지 않느냐. 내가 가봐야 내 자력으로 내한테 주어진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저 홍준표 후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는 본선 경쟁의 대체적인 부분은 그 이야기를 지금 1대1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만약에 이겨서 주자가 됐다 한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캠프가 정말 여기서 이제 살을 당은 완전히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1번 떠오르는 게 안철수라든지 뭐 제 야의 모든 사람 규합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당도 지금 내 캠프도 꾸리기 버거운 사람이 범야권을 어떻게 수습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냥 막 어주이뜨지 다 나와가지고 하면 이길 것 그런데 같아요. 난 진짜 너무하다 보이긴 같은 형식끼리 와 그거 싫어해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려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똑똑하게 내를 다 따라와 이렇게 가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뭐 그런 결국은 부분, 내가 당내 주자로 만약에 선출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엎드리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 얘기 기고만장해서 하시죠. 예. 야 이제 너 경선할 때 내 안 밀었지 이런 자세로 갔다가는 다 필패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당내 경선에서 캠프 몸꾸리는 그게 주자가 되어도 캠프는커녕 이제 제 범야권을 다 결속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하겠나? 나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니, 우리가- 당내 원팀 구성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100% 아니 동의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좀 뭐 이제 네.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뭐 별로 궁금해 안 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선에서 이재명과 홍준표 두 후보가 이제 앉아서 정책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이 상상을 그 한번 부분에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 콘텐츠 부분에서는 사실 홍 후보보다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이분도 콘텐츠를 가진 분이 아니거든. 혼자 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어차피 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본선에 가면은 당에서 도와주겠죠. 본선 후보가 된다면은 예. 당에서 도와주겠지만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도 콘텐츠가 거의 없거든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콘텐츠라는 게 전부 좀 그 사기성이 노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하는 자기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그 원희룡 후보하고 토론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사실 그 공공이 제했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콘텐츠 모습을 정확하게 꼬집었거든요. 아니 뭐 그러다 저 보니까 본선 이제- 나가면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예. 그건 그렇긴 뭐- 한데 그럼 사실 대통령 되고 나서 말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 저는 제일 진짜 이분이 자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소위 말하는 독고다이 혼자 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된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들 과연 국민의힘을 전부 아울러서 꾸려갈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봉숭아학당 비슷한 윤석열 캠프와 마찬가지로 과연 지금 국민의힘 그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대선을 끌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최근에 그래서 뭐 김정은 다시 뭐 제2행실까지 나옵니다만은 김종인 후보가 온들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또 김종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이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은 두 분의 관계가 서로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을 캠프를 총괄할 참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사실은. 그 흡수 그러니까 네. 뭐 이 야당 전체를 아우르고 흡수 이제 중도층을 흡수해 간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 부족하다는 뭐 그런 결론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예.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홍준표 후보 하고는 뭐 이미 열림 내각 이야기까지 서로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예, 아니 뭐 이미 홍준표 후보가 이미 자기가 그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를 추석 지나면 골든 크로스 한다
이야기하면서 추석 안전 이미 지나간 예, 안철수 후보 그 전에 만났어요. 아, 아. 만나가지고 연립 내각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박빙의 싸움이 되면 이번 선거도 박빙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안철수 후보 표가 뭐 한두 표라도 뭐 1, 2%의 지지율이라도 필요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 또 뭐 이제 영남일보에서 뭐 보도했다고 하던데 네. 홍준표 후보와 뭐 이 윤석민 후보 간에 예. 아, 그 뭐 그 저 뭐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 뒷거래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그 부분도 뭐 좀 한번 근데 뭐 예상을 해볼까요? 서로 네 명의 후보가 다 낭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낭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예. 왜 낭설이냐? 안철수 후보 부분도 낭설이고요. 네. 자, 상식적으로 대권 주자가 됐을 때 할 이야기가 있지. 대권 주자가 되는 것도 지금 힘든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한단 말입니까? 그럴 것이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요. 저는 이참에 드릴 말씀이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대권 주자로 결정이 되면은 이제 국민의 고민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에게 고민을 그렇죠. 왜냐 시작한다고? 아까 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후보가 이제 상대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태생부터 시작해 비슷해요.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자기 머리 하나로 자수성가해가지고 독고다이 정신으로 살아온 것부터 정치 쪽에서도 이재명 씨도 비주르고 여수도 비주르고 화려하게 막 오지만은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왔다 보니까 자, 국민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살아온 거나 이 사람이 살아온 거나 두 사람이 다 비슷해. 그러다 보니 고민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 내가 들었잖아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센 놈을 선택하게 됐어요. 왜? 둘 다 비슷하거든. 그러면 어느 쪽이 세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죠. 여당이 세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은 조직이 딱 짜여 있잖아요. 그럼 야당은 대권 주자가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운동권도 만나야 되죠. 정교조도 만나야 되죠. 무슨 안철수도 만나야 되죠. 조원진이도 다 만나야 되는데 내 캠프는 언제 꾸리고 그거 언제 다 만납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고민이 시작될 거다. 실제 지금 예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선 통과가 사실 여론조사로 지금 역전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역전의 포인트 차이가 물론 뭐 여론조사가 추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지금 그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지금 꺼지면서 그냥 5% 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실제 지금 당원에서는 17%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게 지금 당원 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0이란 말이죠. 여론조사만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50대 50이기 때문에 당내 지지 기반이 원체 확고한 윤석열 후보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이제 비상한 그 수단이 나오거나 비상한 뭐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또 광주 사태의 전두환 망언에 응하는 아주 또 대형 헛발질을 한다면 또 모를까. 아직 지금 7, 8일 남았는데 지금으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뭐 지금 오늘 예. 제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예. 짬뽕을 먹어야 돼. 짬뽕이 선호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 와장청에서는 좀 다른 여전히 뭐 짜장면을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좋은 메뉴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